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오늘은 객단가도 높고 장사도 나름 괜찮게 되었지만 1년 만에 매장을 넘겨버린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매장을 오픈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코로나로 권리금이 적은 매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기회다 싶었던 저는 열심히 다음 매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두 번째 매장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큰 매장과 테이크아웃 전문점 두 개까지는 어느 정도 할만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하나에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 자리를 잡고 다음 매장을 오픈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다점포 전략, 비슷한 매장을 여러 개 해서 물류 관리 및 본사와의 협상력을 키우고 나중에는 더 키워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계약했던 곳이자 네 번째로 오픈했던 매장부터 생겼습니다. 계약했던 곳에서 진행 여부가 계속 연기되고 밀리는 와중에 더 좋은 상권의 매장을 잡게 되어 계약 후 오픈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1년 말부터 이야기가 오고 갔던 네 번째 매장은 22년 중순에서야 진행이 되었는데 22년 초에 잡았던 세 번째 매장은 바로 공사 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기간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네 번째 매장을 포기하던지 기간을 두어야 했는데 그때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첫 번째 매장 직원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해주고 두 번째 매장은 규모가 작아 크게 관리할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매장을 더 확장해 나갈 예정이었으므로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고 자리를 보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인수하는 것도 서로 상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 강행하게 됐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매장을 동시에 오픈하게 되면서 자리 잡지 못한 직원들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일이 동시에 발생해 매우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땜빵 근무야 뭐 조금만 고생하면 되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며 힘을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매장의 경우 강남구에 있었는데 주변에 아파트촌도 있고 주차도 가능해서 고객들이 꾸준히 찾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권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곳은 고객들의 객단가도 굉장히 높고 까다로운 고객도 별로 없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매장의 고객님들은 음료를 중간 사이즈 이상을 주로 주문하고 브레드도 같이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카공이나 노트북 고객분들도 별다른 조치 없이도 주기적으로 주문을 추가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고객님은 아이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하면 다 못 먹더라도 세네 가지 음료를 한 번에 시키고 크게 특별한 요구사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객단가도 높고 고객들로 인한 이슈도 별로 없었는데 이 매장은 제가 운영했던 매장 중에 가장 최단 기간인 1년 만에 빠르게 중개인을 통해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매장의 경험 덕분에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지만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이 다 고급 주거촌이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멀리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원은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리가 멀고 주거지에서 멀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직원은 더 많은 걸 기대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주변에서 일자리 구하기 힘든 조건의 직원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카페를 업으로 생각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친구가 있어 점장 직함을 먼저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매장이라 다 같이 이 매장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의만 보고 먼저 점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급여를 더 받고 싶어서 업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시간도 맞춰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같이 일하면서 업무도 알려주었습니다. 조금씩 같이 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상태를 확인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때쯤 근무 시간표를 본격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좀 더 예의주시했는데 출퇴근도 잘하고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다른 매장 관리에 전념하고 있을 때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열쇠도 가지고 간 채로요. 매장 땜빵이 물론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예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일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체력 분배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본인 의도에 맞게 일정을 늘려줬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져 생긴 공백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엄청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했던 직원은 생활력도 강하고 열심히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싹싹한 면은 다소 부족했지만 매장 특성상 그렇게까지 친절함을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됐고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경력이 많아서 금방 적응했고 능숙했기에 오랜 시간 근무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에 직원들과 함께 단체 회식도 하고 많은 것이 자리 잡아가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직원들 사이를 조종하려고 했고 저희와의 이야기도 오도에서 전달했습니다. 중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뒷담화와 정치질을 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오픈 때부터 근무했던 매니저는 저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서 단톡방에서 항변을 해주었고 그런 얘기에 넘어간 직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의 존재를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어 몇 번 간접적으로 대화를 통해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근무 방식도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 근무를 종료시키게 되었습니다. 매장을 거의 동시에 오픈한 상태에서 연달아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 이 매장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다소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코로나도 종료된 시점이었고 매장의 위치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자 6개월 만에 양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매장의 경험을 통해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기 전에는 고객으로 인한 문제만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연습과 준비를 했는데 정작 이렇게 직원으로 인한 문제로 매장까지 포기하게 되다니 역시 장사는 실전입니다. 이것으로 매장을 처음으로 양도해 본 경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